지금이 본론이에요. 지금이. 자, 한번 보고 갑시다. 지금부터 가처분 정신 차리십시오. 부탁합니다. 근데요, 굉장히 이게 조금 어려워요, 실은. 여기도 보전 등기 해놨네요. 그 다음에 가처분이 인수, 그 다음에 가처분 돼 있죠. 그러면은 이 땡땡이의 부동산을 두산건설에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놨어요. 반드시 이유가 나옵니다. 가등기는 이유가 없는데 가처분 반드시 묶어놓을 때는 이유를 제시하게 돼 있어요. 왜 지양시 아파트를 네가 묶어놨느냐? 뭐 하려고 묶어놨느냐? 야치 가처분은 채무자의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놓은 걸 가처분. 그럼 대체 뭐 하려고 묶어놨느냐? 라고 이렇게 반드시 해놓은데 등기 등본을 살펴드릴게요. 여기 굉장히 생소한 예가 나옵니다. 잘 들어요. 앞으로 명심하세요. 가처분은 채무자 이종혁 씨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놨다고 그랬죠. 뭐 하려고? 네가 지양시 아파트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놓고 대체 뭘 얻으려고 하느냐? 우리 거기서 쉽게 해서 얻고자 하는 이익이 뭐냐?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요. 그래서 가처분이 나오면은 피보전 권리를 놓치지 말 것. 저 가처분에 있어서 보전을 놓치면은 가처분은 안 됩니다. 권리 분석이. 따라서요, 잘 보세요. 여태 우리들은 그렇게 했죠. 이와 같이 말소 기준 가장 먼저 등기된 근저당보다 가장 많이 등기된 권리잖아요. 근저당보다 먼저 있는 것은 뭐하고 낙찰자가 인수하고 나중에 등기되거나 또는 뭐예요? 전입한 임차인이 경매되면 소멸한다. 무조건이에요. 왜? 이 가구 부동산을 낙찰받은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그러고 이 소유권 이전이 경매의 뭡니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경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부동산을 등기된 걸 싹 없애야 돼. 어디서부터 없애라? 가장 먼저 등기된 돈과 관련된 권리부터. 그래서 이 가장 먼저 등기된 돈과 관련된 권리를 편의상 말소 기준으로 하고 말소에 먼저 전입했거나 생성된 권리, 나중에 성립한 권리 따르겠죠. 이것은 인수시키고 소멸시켰다는 것은 경매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그러나 이 가처분은 아니에요. 저 피보전 권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앞에 있은 것도 소멸하고 뒤에 있는 것도 인수하기 때문에 어려워. 이 말을 하면 좀 몇 명 가방 싸들고 나가던데. 요거 할 때도 어려웠는데 세상에 근저당 나중에 등기된 권리를 인수한다네. 에이 씨발 그만둬버리자고 꼭 몇 명 가방 싸도 나가는데 안 나가네. 우리 강주승왕씨는요. 그냥 한번 해보라. 다음이 안 나올 거 아니야? 아따 그거 한 장 안에 그건 안 해볼까? 그래서 먼저 이 가처분은요 이해해야 될 것이,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345쪽에 1단계 그랬죠? 뭐라고 써져 있어요? 피보존 권리를 이해하세요 라고 써져 있죠? 그거 정리 잘 해놓으세요. 안 그러면요 가처분 영원히 여러분께서 분석 못합니다. 영원히. 그래서 가처분 그래서 제가 의미를 한번 이렇게 단계를 만들어 봤거든요. 이해하시게끔. 안 그러니까 도대체가 답이 안 나오고 이해를 못 하잖아요. 먼저 가처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가처분은 뭐가요? 피보존 권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말소긴거다. 먼저 있는데도 다른 권리 인수하는데 소멸하기도 하고 말소긴거다. 나중에 있으면 소멸해야 되는데도 인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처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피보존 권리를 이해해야 되는데 피보존 권리가 무엇이냐 한번 살펴보게요. 가부부동산입니다. 가부부동산에다가 가장 먼저 우리 가처분을 했어요. 등기부에 등기된 가처분 전부 다 무슨 가처분? 그거 꼭 해놓으세요. 무슨 가처분? 처분 금지. 즉 너는 네 아파트를 다른 제3자에게 처분하지 말아라. 그 저걸 국어책 있듯이 읽어야 돼. 그래야만이 저건 입찰해도 그래야 저 안에 내지 답을 찾을 수 있어. 왜 가부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이 을이 묶어놨는가? 이렇게 하면 쉬워. 가처분 뭐인데요? 가부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것, 이것을 가처분이라고 한다. 됐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단계 더 나오면은 이 을은 왜 가부 부동산을 다른 제3자한테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놨을까요? 분명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 뭔가 얻고자 하는 이익이 있을 수 있죠. 뭔가 얻고자 하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묶어놨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이 얻고자 하는 이익, 즉 이 을이라는 가처분권자가 가부 부동산을 다른 제3자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놓고 뭔가 얻고자 하는 게 있겠죠. 이 얻고자 하는 이익을 뭐라 그런다? 권리라고 한다. 따라서 이 피보존 권리를 이해 못하면 가처분은 영원히 답이 안 나와. 그래서 다른 가압류, 근저당, 압류 같이 말소규모 먼저면은 인수하고 나중에 소멸하기 다 획일적으로 정리가 돼 있는데 이 가처분만큼은 이 뭔지는 알겠죠? 피는 뭐예요? 입을 피자 보존한다. 권리를 내가 보존하고자 하는 권리, 보존하고자 하는 권리, 그것이 우리는 뭐라고 한다? 처분해놓은 을이 얻고자 하는 이익. 됐지요? 또 이거 진짜 중요해. 이 피보존 권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근저당보다 먼저인데도 소멸하고 나중인데도 인수합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책자 어디에다 해놨냐면은 346쪽
그래서 가처분이 된 분이 경매에 나왔다. 근저당보다 나중이기 때문에 안심하 들어 그랬다 큰일나. 대부분이 우리 경매를 배우신 분들이 말소 기준권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해. 참 이상합니다. 말소 기준권리는 그 어디에도 없는 허구거든요. 실은요. 경매 하신 분들이 편의상 써먹는 임시 용어란 말이에요. 임의적인 용어. 법률 용어가 아니에요. 너무 말소 기준 지 마음대로 말소에 딱 잡아놓고 말소 먼저는 인수 나중에 소멸 요따구로 딱 정리를 해버려요. 법률 관계를 분석할 생각을 하고 가장 왜 법률 관계를 분석하면 까다롭고 힘들잖아요. 또 분석 자체가 안 되고 그죠? 그래서 말소 기준권을 갖다가 딱 정해놓고 잣대를 딱 정해놓고 여기 앞에서는 소멸 야 인수 이렇게 해버려. 징그럽게 쉽게 경매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 그들이 왜 그 부동산에 감춰놓고 그들이 왜 그 부동산에 암려놓고 이거 법률 관계의 내용을 알아두면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안 흔들리거든요. 꼭 요 지역적인 지식을 달달달해 외우고 머리로 하지 가슴으로 하라게도 가슴으로 하라고. 그래 나무 땅 그럼 처분하여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양시 아파트 또는 지양 땅을 처분하여 뭐다 묶어놨어요. 주구장창 묶어놓으면 돼? 안 돼. 그럼 일정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즉 본안 소송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등기는 번등기, 가처분은 소송. 소송을 해서 소유권을 가져가지 않으면 없애버려요. 그것이 소멸시효 딱 하나 있는데 몇 년? 가처분 소멸시효는 몇 년? 무지하게 짧아요. 아셨어요? 3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앵간한 가처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등기는 몇 년이요? 10년인데 가처분은 딸랑 3년밖에 안 돼요. 아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나무 땅, 가부 땅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놓고 주구장창 놔두면 상대적으로 너무 큰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빨리 네가 처분을 왜 했냐? 얻고자 하는 이익이 뭐냐? 봤더만은 이렇게 있대요. 자, 그것이 여러분 직접 몇 쪽 있어요? 346조 말소기니 피보존 권리 종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소유권 등기, 소유권 말소, 근저당 설정, 건물 철거, 인도 굉장히 중요한 문체가 일단 해놨어요. 여 소유권 보존, 피보존 권리는 이와 같이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중요한 거. 자, 3월 3일 날 농협에서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근저당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소 기준 권리. 그러면은 가처분이 잘 이해하세요. 어려고 하지 말고요. 어려고 하지 말고요. 이 근저당을 설정하기 전에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놓을 수도 있지요. 그리고 근저당 이외에도 가처분 해놓을 수 있죠.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매 하시는 분들 거의 8, 90%가 이걸 분석하는 방법. 근데 나중에 가처분 무조건 소멸하니까 입찰하고 근데 먼저 인수하겠죠. 이런 경우는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안제 1학년 일반 수준이지. 왜냐하면 이 말소 기준권리라는 홀전 용어 때문에 이렇게 경매하는데 혼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처분 해놨는데요.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놨죠. 그럼 이 가처분은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피보존 권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인수, 소멸하기도 하고 인수하기도 한다니까. 아셨습니까? 그걸 알아내야 된다고. 따라서 가처분 피보존 권리가 소유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랍니다.
이 A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이 아파트 누구? 가부 건데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묶어놨어요. 뭐하려고요? A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그럼 당연히 이 가처분은 말소 기준보다 먼저기 때문에 뭐한다? 인수를 하는 것은 당연. 근데 나중에도 해놓을 수 있죠. 나중에도 근저당이 설정된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에 어기에서 B가 가처분 해놨어요. 그럼 말씀이 나중에 소멸하죠. 소멸하는데 여기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인수할 수 있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야 집 빼앗깁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가등기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소유권을 이전해라, 소유권을 말소라는 소유권에 관련된 재판. 괜찮아. 일단 이렇게 해놔. 나중에 설명해 드릴 테니까. 아셨어요? 그 다음에 근저당은 뭐이라? 근저당을 설정해 주기로 했는데 왜 안 하느냐? 그래서 근저당을 설정하기 위해서 여기 나왔네요. 뭐예요? 근저당 설정했었죠. 그래서 이것은요, 여기에 근저당보다 먼저 돼 있으면 당연히 가처분 인수하죠. 근데 이것은 뭐예요?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있는 근저당 설정 가처분은요, 당연히 뭐하고요? 소멸하고. 그래서요, 이 피보증 무엇인지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걱정 마세요. 나 이거 다 총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저기 무시 어미 씹어 무시 하지 말고 그냥 따라오라고. 괜찮으니까. 그 다음에요, 저기 아까쯤에 뭐 했습니까? 경매 건물 철거도 있었죠. 잠깐 한번 보게요. 여기 가처는 뭐예요? 건물 철거죠. 저게 만약에 저 가처 피보존 권리가 건물 철거, 그러면은 여기도 뭐예요? 인수. 여기도 뭐예요? 인수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책자에 제가 그렇게 써놨죠.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사례를 만들어 설명해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경매 어떤 교육상 말소 기준보다 먼저는 인수하고 나중에 소멸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 가처분 할 때는. 오직 뭐에 따라 달라져? 이 피보존 권리가 가처분권자가 얻고자 하는 이긴 이 피보존 권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인수하고 소멸하지, 말소 기준권보다 먼저 있다고 인수하고 나중에 소멸한 거 아니라는 것. 그것만 오늘 알고 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왜 그런가를 이제 예지를 만들어 설명해 드릴 테니까. 아셨어요? 여기까지 어느 감 잡히시죠?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이 피보존 권리별로 하나하나 왜 소유권 이전하기 위한 가처분이 근저당 먼저 당연히 인수인데 나중에 있는 것도 인수합니까? 인수해. 먼저 인수, 소멸 이거 아니에요? 아셨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유형과 사례를 만들어서 정리해 드리면 아마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때까지 조금만 우리 노력하게요. 그러면 가처분 딱 끝나. 그러면은 딱 끝나. 고생 많이 하셨죠? 이제 가셔서 입찰하셔도 돼.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